그저 두렵다. 마을에 생사가 달린 일이야. 너는 누구냐? 오픈 더 도어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장항준 감독의 신작 왕과 사는 남자가 2월 4일에 개봉했습니다. 15세기 중반 조선 단종의 폐위 및 유배와 죽음을 다뤘으며 캐스팅이 매우 화려해서 기대하던 작품이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이 벌인 개우정난으로 인해 조선의 6대 국왕인 단종은 폐위되고 수양대군의 오른팔인 영의정 한명회는 사육신을 비롯해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던 충신들을 숙청하고 단종에게 노상군이란 군호를 부여해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기로 합니다. 4년 후인 1457년 강원도 영월 광천골의 촌장인 어몽도는 노루사냥에 나섰다가 옆마을 노루골 촌장으로부터 형조판사가 유배를 왔다가 다시 복직하면서 그에게 쏟아진 뇌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한 아이가 함께 한양에 올라가 장원급제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개유정난의 여파로 조만간 영월로 유배로 올 양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수양대군의 동생이자 노상군의 숙부인 금성대군이 유배 중이던 수능과 가까운 곳으로 노상군의 유배지를 고민하던 한명회는 광천골 안에서도 절벽과 산으로 둘러싸이고 강을 건너야만 들어갈 수 있는 청령포가 유배지로 딱 좋다는 어몽도의 설득에 노상군을 청령포로 유배 보냅니다. 유배를 온 사람이 얼마 전까지 조선의 왕이었던 노상군 이홍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어몽도는 마을의 부흥은커녕 폭탄 던지기에 걸렸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무력하게 백성들이 차려준 음식을 거절하던 노상군과 갈등하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서로 마음을 열며 가까워지지만 금성대군이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수양대군과 맞서는 또 다른 반란을 준비하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린 시절에 이복형 2명을 병으로 잃고 세자로 책봉되어 10살의 왕위에 올랐다가 1년 만에 숙부가 일으킨 반정으로 쫓겨나고 실록마다 기록이 달라서 정확한 사실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지만 사약을 거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16살의 생을 마감한 단종의 비극적인 삶은 한국사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어린 나이에 명분 없는 반정으로 궁에서 쫓겨나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평가를 받는데 본작은 팩션 사극이라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러닝타임이나 극중 분위기 때문에 생략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배길에 오른 단종이 중전인 정승왕후와 개천 영도교에서 생이별을 했던 것이나 청령포에 유배 오고 몇 개월 뒤에 홍수가 나서 유배지를 옮겼던 일은 영화에 나오지 않으며 1456년 사육신의 단종 복위운동이 실패해서 이들이 고문을 받으며 단종의 유배를 암시하는 첫 장면이 빠르게 지나가고 배우 유해진이 연기한 충이공 어몽도를 비롯한 광천골 사람들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어몽도에 대한 기록은 영월 동강에 벌어진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란 세조의 어명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안장한 다음 제사를 지낸 시점부터이며 그 이전 행적은 거의 알려진 게 없어서 본작에선 마을 사람들을 아끼는 촉새 기질의 촌장으로 재해석되었는데 유해진이 연기했던 이장과 군수의 노대규와 타짜의 고광렬을 합쳐서 조선시대로 보낸 느낌이었습니다. 본작에서 단종을 누가 연기할지도 매우 궁금했었는데 아역배우 겸 아이돌 출신인 박지훈이 맡았고 아역배우 시절부터 사극에 몇 번 출연했기 때문인지 의외로 사극 연기 톤이 자연스러웠으며 홀로 유배지에 남기신 단종의 쓸쓸함과 무력함을 매우 잘 살렸다고 느꼈습니다. 한명회는 다른 작품들에서 묘사된 모습처럼 칠삭동이로 태어나 못생긴 추남의 얼굴을 하고 비열한 간신배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실록에는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기록돼서인지 본작에선 장신의 미남인 배우 유지태가 연기했으며 다른 작품들에서 악역을 많이 맡았었기 때문에 주인공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메인 빌런을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한재림 감독의 관상에서 이정재가 연기한 수양대군이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에 대적할 만한 수양대군을 보여줄 자신이 없기도 했고 이미 극중 한명회가 메인 빌런으로서 존재감이 확실했기 때문인지 본작의 수양대군의 직접적인 등장은 없으며 극중 배경이 한양이랑 멀리 떨어진 영월이기 때문에 영월까지 온 한명회 말고도 궁에 있는 수양대군까지 나왔다면 극이 매우 산만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단점들을 꼽아보자면 코미디 분위기로 시작했다가 후반부에 진지해지고 신파 마무리로 끝나는 영화들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본작도 대략적인 구성이 비슷해서 역사가 스포란 사실과는 별개로 뻔하게 느껴졌고 아무리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도 긴장감 넘치는 전개를 보여준 서울의 봄이 불과 3년 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진부하게 느껴진 구성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도입부의 분위기는 진지한 편이지만 그 직후에 바로 개그가 나오고 후반부에 다시 진지한 분위기와 강제로 엮어놓은 느낌이라 그렇게 크게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유머와 진지한 역사적 사실을 적절히 혼합한 왕의 남자 같은 명작들도 있었기 때문에 본작의 후반부가 더욱 아쉬웠습니다. 당장 본작의 직전 시간대를 다룬 관상과 비교하면 능청스럽고 익살스러운 전반부와 무겁고 긴장감 넘치는 후반부가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러닝타임이 길어서 약간 지루한 느낌도 있지만 메인 빌런의 압도적인 포스 때문에 계속 보게 되었는데 본작은 아쉽게도 그 정도의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실제 역사에도 청룡포의 야생
야생 동물들과 맹수들이 많이 돌아다녔다고 기록되어서 본작에 너루나 호랑이 같은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호랑이의 컴퓨터 그래픽은 15년 전 영화인 최정병기 활에서 표현된 호랑이의 컴퓨터 그래픽에서 발전된 게 없어서 호랑이가 나오는 장면들에서 몰입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망과 사는 남자는 역사가 스포일러인 사실과는 별개로 뻔한 구성 때문에 아쉽기도 했으나 유해진, 박지훈 두 배우의 연기가 영화를 하드캐리했다고 생각하며, 특히 유해진이 연기한 어몽도는 이전 작품들에서 연기한 촉색 캐릭터 기질도 있지만 따뜻하고 이타심 넘치는 삼촌 같은 이미지도 보여줘서 유해진의 연기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느꼈습니다. 비록 수양대군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관상의 결말 직후의 시간대가 배경이기 때문에 본작을 보기 전에 관상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가 실제 청량포에서 촬영되진 않았지만 현재도 배를 타고 들어가서 단종이 유배되었던 곳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지로 유명하며, 비록 입장료를 내야 하긴 하지만 나중에 한번 방문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왕가 사는 남자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